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호입니다. 자, 오늘 엔젤 로보틱스 홈페이지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대감과 우려감, 최근 신규 상장주가 어떻게 상장을 됐고 몇 프로의 수익을 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최근에 공모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 종목은 어떠한 업종이고 시장에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최근 신규 상장을 이루어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 현상을 보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엔젤 로보틱스를 첫날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 잠깐 먼저 볼게요. 그리고 나서 가격 전략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냥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일상 속 엉덩 관절 로봇. 자,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엔젤 로봇, 엔젤 로봇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천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누군가 도움을 주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 로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사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1960년도 중반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여기서 이제 처음 이 개발된 게 하디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근력 증강이나 재활 치료 이런 부분에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는 사이보그 올림픽까지 열릴 정도로 상당 부분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일상생활의 쓰임이 입증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장에 변모하는 시장에서도 지금 AI 로봇은 상당 부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몸에 착용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떤 소아암 환자들이나 이런 소아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렇게 인간의 행동 기술을 미리 파악해서 이 센서를 부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이 의지를 미리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산하고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제가 후반 영상에서 다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캡처해 놨으니까요. 자, 간단히 같이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뭐죠?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맞아요. 웨어러블 로봇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엔젤 로보티스가 영위하는 산업 중에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은 우리가 보통 어떤 거냐면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맞아요. 어떠한 그 산업용 현장에 가게 되면 혼자 스스로 이렇게 찍어내고 부품을 조립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용 로봇이라는 표현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렇게 뭐 부품을 나사를 조이고 자동적으로 판넬을 씌우고 그다음에 타이어를 끼우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해요. 자, 물류 로봇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만한 이제 어떤 이 로봇이 자율적으로 가서 이렇게 딱 집어넣고요. 그리고 윗상단에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이 물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쿠팡이나 이런 어떤 물류센터 있죠. 거기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사람 근처에서 작업하는 로봇. 자, 우리가 복강경 로봇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실제로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의 같이 호흡하는 로봇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술하는 미세를 다루는 로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협동 로봇은 뭐냐면 인간이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실제로 두살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협동 로봇 관련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치킨을 튀기거나 단순 작업을 반복할 때마다 옆에 사람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동사가 영위하는 웨어러블 로봇은 무엇인가? 사람의 능력을 보호하고 보조하는 거다. 자,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을 하되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인간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도와주는 거죠. 내가 걷고 싶은데, 그죠? 불편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안 좋거나 이런 장애가 있었을 때, 인간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쪽에 힘을 부여해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 지금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앞으로 이제 인간의 회복 능력, 유지 능력, 인간의 증강 능력,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이 웨어러블 로봇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성장은 분명히 확보가 됐다는 거죠. 자, 쭉 보시게 되면 경영총괄 CEO 카이스트 교수죠. 카이스트 교수가 일단은 대표이사로 있고요. 그리고 부대표로 있는 분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봇 쪽에서 일단은 맞아요.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부대표급은 어떻게 돼 있죠? 재활병원 세브란스 의사가 돼 있죠. 자, 결국은 뭐냐 하면 원래는 로봇에 대한 부분만 따진다고 한다면 약간은 불분명할 수 있어요. 어떤 쪽을 다룰까? 그죠? 이 부분에서 의료기기, 그죠? 의료기기 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최근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찌하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의료기기죠. 의료기기 관련된 맞아요. 업종은 어떻게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 상장돼 있는 종목들, 그죠?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수요 예측 참여 내역 이렇게 기관 투자자, 해외 기관 투자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놨는데요. 결국은 경쟁률은 1157대 1입니다. 상당 부분 맞아. 흥행을 이끌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단순 경쟁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맞습니다. 2만 원의 이제 공모가가 확정이 됐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가격을 제시했는가.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맞습니다. 1600, 맞아요. 1624. 요 참여 건수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자, 2만 원의 이제 공모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 뜻이고요. 자, 그러면 따상상까지는 갔느냐? 그죠? 청약에서는 따상상까지는 같이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엔젤 로보틱스는 현재 적자 기업이에요. 아직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기술 특례 상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기술력은 좋으나 단지 현재 실적을 보이지 않는 기업들을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켜주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미래 가치는 그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상장을 시켜줬다는 거죠. 보통은 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이런 특례 상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상장일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내일 이제 상장이 이루어지는데 웨어러블 로봇, 보행 제한 로봇, 이 부분 아까 이제 장애인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로봇과 의료기기 쪽 두 가지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사주 미달이 없어요. 이건 좋은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도 미납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초과 청약을 해놓고 실제로는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입금됐고요. 우리 사주라는 부분도 역시나 이게 미달이 되게 되면 상당 부분 흥행에 대한 부분에 미지수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주 청약률 100% 이렇게 해서 다 적어놨고요. 직원 수는 85명 정도 됩니다. 자, 이 부분도 1인당 청약 금액이 0.75고, 자, 7,500만 원 정도를 청약하는데 전부 다 청약했다는 건 의미 있게끔 직원들도 이 부분에 청약을 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사주를 받을 때는 직원들은 대출을 받거든요. 그죠? 근데 이 부분도 전부 다 받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 비율. 이 부분은 뭔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에요. 759억 정도의 규모. 이 부분인데 이 정도는 안 팔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원래는 요 정도를 예측했었는데 조금 줄어들었죠. 사실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을 대략적으로 한 2,100억 정도를 따졌을 때 상당 부분 조금은 더 리스크 요인이 조금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한 35%, 40%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안 파는 물량들이 거의 반 정도 육박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리고 공모 후에 이제 유통 가능 주식수 이게 요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다루는 부분은 일반 청약자 그리고 국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유통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는 상장됐을 때 누군가가 팔 수 있는 수량이거든요. 근데 국내 기관이나 일반 청약자보다 가장 큰 게 기존 주주라는 거예요. 상장되기 전에 들고 있었던. 그러면 첫날의 상장은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존 주주들이 어떻게 맞아요. 파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 시초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어떻게 참여가 이루어졌었는가라는 부분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슬쩍 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좀 정리를 해보면 최종 의무 하각 비율은 46% 정도 된다. 자, 이 부분은 안 파는 물량이구나. 그리고 유통 가능 주식수는 맞아 27%인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파는 수량 이게 가장 리스크 요인이구나. 그죠?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 한 2,8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 3천억이 좀 안 되죠. 그 부분에서 요 정도 759억 정도가 유통이 가능된다는 거는 조금은 무난한 정도 워낙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부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액이 483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5조예요. 대략적으로. 뉴로메카, 유일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 일어난 거죠. 근데 140억인데 3조예요. 자, 만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기업의 자회사거든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죠? 3천억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로 뉴로메카나 유일로보틱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 부분 비싸다. 왜? 매출액이 그죠? 별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높다는 거는 요 부분은 약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만일에 하한가를 갔을 경우에는 12,000원까지 빠질 수 있고요. 기준가는 여러분들이 청약한 2만 원. 그리고 100% 올랐을 때는 4만 원. 3배 올랐을 때는 6만 원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따상상을 갔을 때는 8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최근에 있었던 신규 상장주를 한번 슬쩍 봐볼게요. 이 사면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요 부분 보시게 되면 69,400원까지, 그죠? 대략적으로 200%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갔다가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APR이라고 하는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다루는 업체예요.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화장품 시장이 상당 부분 안 좋죠. 관련주들 한번 슬쩍 봐볼까요? 자, 이거는 업종을 좀 따라간다는 건데, 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종목일 것 같아서, 자,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안 좋죠. 이 화장품은 과거 2012년도에 가장 좋았고요. 중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보따리 상황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안 좋죠. 근데 이런 흐름에서도 사실 APR 주가가 여기까지는 위치될 수 있는 거는 자, 주가 흐름이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예, 맞아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이 정도가 반 정도 훼손되어 있는 거죠.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의료기기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PR과 마찬가지로 맞아요. 이 우리가 다루는 여러분들 이 엔젤 로보틱스도 둘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APR의 의료기기 부분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 아까 보여드렸던 로봇 산업을 좀 봐야 되는데 주가는 어찌한가? 최근에 사실 꽤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삼성에서 맞아요. 삼성전자의 부회장을 사장으로 앉힌다. 그죠? 이렇게 나오면서 지분 투자 59%까지 늘리겠다. 주가 올라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로봇 시장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남아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시지 않았나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최근 상장됐던 신규 상장주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가라는 걸 전부 다 엑셀 자료를 첨부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가격을 좀 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6일 내일 상장의 시초가 형성이 어떻게 따른지에 따라서 이 가격 전략 시나리오가 6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관련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참조를 하고요. 그리고 레포트 10개를 동원해서 전부 다 합산해 봤더니 6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4만 원 정도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주가 상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는 한 30% 정도의 비중을 덜어놓고 그리고 어느 부분을 훼손됐을 때는 나머지 부분을 팔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첫날 물론 미래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첫날에 어떻게 주식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이쪽으로요. 엔젤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임을 증명해 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모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파이팅이고요. 분명히 첫날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신규 상장주는 맞아요. 위아래 변동성이 크다는 점. 그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날씨 이제 환절기니까요. 날씨가 조금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반복하고 있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식타자 안교수 파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댓글로 파이팅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자 안교수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